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류는 어디에나 있다. 2. 시진핑의 더러운 음모는 실패했다. 3. 한국의 좋은 기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진실로 같이 협력하는 나라와 같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이지만 신의를 배신한 나라에게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협력해서 잘 되는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이며 한국에게 신의를 저버려서 힘들어져가는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가 베트남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결국 중국과의 단교 선언, 실제 상황.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친 개 같은 사람이다. 중국 비난 쏟아낸 탄자니아 대통령.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진 중국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아프리카 대통령이 오직 한국에게만 극찬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에게 당한 배신에 분노하며 중국과 단교하겠다고 선언. 시진핑 주석을 향해 미친 개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반면 중국은 뜻하지 않은 한국의 부상으로 인해 수천억을 쏟으며 공을 들인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쫓겨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중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것일까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됐어. 돈 안 갚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관료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무작정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행동에 당황한 것은 돈을 빌려준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식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이 이뤄졌다고 선언. 술 취하지 않고 서야 할 수 없는 미친 계약이라고 강경하게 말했죠. 그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전임 대통령 자카야 키크웨테가 저지른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탄자니아 중요 항만 바가무베가모이가 있었죠.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 대규모 항만 및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손을 내밀며 각 국가 수장들에게 협조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렸던 1대1로 프로젝트에 속은 아프리카인들은 차이나머니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탄자니아 역시 차이나머니를 받아들여 바가무요 항만 건설에 들어갔죠. 당시 시진핑 주석이 탄자니아를 찾을 때만 하더라도 소말리아 인근은 해적들 기승에 웬만한 무장을 갖추지 않고는 아프리카 인력 일대를 오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 대규모 1대1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던 중국 입장에서는 성가실 수밖에 없었죠.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선 대규모 군대가 이들을 호위해야 하고 이들이 머물 항만 시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 항만 시설의 필요성을 직감.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둘러보다 탄자니아에 위치한 바가모요 지역이 최적의 장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소말리아 해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수심이 깊어 대형 상선은 물론이고 대규모 전투함까지 정박할 수 있는 곳이기에 이곳을 이용하면 향후 중국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탄자니아 정부와 좋은 관계를 쌓아가던 중국은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항만 건설에 자신들이 돈을 대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성의 표시를 하며 자카야 키크웨테를 구슬렸고 자카야 키크웨테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맺어버린 것이죠. 중국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의 돈을 빌려 항구를 짓는 대신 항구 사용권은 중국이 99년 동안 가져가며 중국 항구 내 활동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는다. 중국이 내건 조건은 국가 간 계약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99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사용기간 설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항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탄자니아가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은 다시 말해 돈을 빌려주는 대신 항구를 중국 땅으로 가져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존 마구풀리 대통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심지어 중국 정부가 숨겨진 조항까지 공개하면서 탄자니아 중국 간 맺은 계약이 더 황당한 계약인 것이 드러났는데요. 항만 가동 후 세금 계산 및 감사는 중국 당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항구 내에서 탄자니아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바가모요 항구가 건설될 경우 북부 탕가부터 남부 무트와라에 이르는 넓은 탄자니아 해변가 영역에 또 하나의 거대 항구가 들어설 수 없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세계 곳곳에 중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탄자니아만이 아니라 미얀마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 역시 중국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죠. 월스트리트 저널 WSJ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상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적도기니와 접촉, 적도기니를 오랜 기간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와 협상 끝에 바타항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스리랑카, 동아프리카 해안 일대 기지가 전부였다면 이번 적도기니의 해군기지 건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대서양과 맞닿은 곳에 중국이 해군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미중 대결이 한창인 가운데 과거 쿠바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적도기니 기지에 미사일을 설치, 미국을 겨냥해 대규모 집중 포화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해군기지 건설을 빗대어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이 진주 목걸이를 닮았다고 말하며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렀는데요. 집요할 정도로 각 국가의 차이나머니를 투여한 덕분에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은 하나씩 빛을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갑작스럽게 쏟아진 차이나머니에 반해 중국을 환영하며 받아들였죠. 그러나 중국의 실체를 목도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협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벗어나려고 했지만 자본으로 종속됐기에 유럽 국가들에 의해 강제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시 한번 중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다행히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고 자신들을 도와줄 국가를 찾았습니다. 중국 대신 탄자니아가 손을 내민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중국과는 다르게 탄자니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존 마구풀리 대통령의 마음에 든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핵심 공약에 해당하는 대교 건설 프로젝트까지 한국 기업에게 맡기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탄자니아 무역 중심지이자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에서 건설한 뉴 셀린더 교량은 탄자니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2022년 올해 완공을 맞이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중요 도시 다르에스살람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우리나라 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면적의 서울 인구만큼 많은 수가 몰려 있는 곳으로 다른 아프리카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층 빌딩과 높은 아파트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탄자니아인들 역시 출퇴근을 위해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도로를 이용, 경제산업 중심지인 음사산이 메산이 지역을 통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교통체증이 심한 다르에스살람의 주민들은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및 신도로 건설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존 마구풀리 대통령은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공약으로 뉴셀린더 교량 건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바로 들어간 핵심 사업이 바로 이 교량 사업이었죠. 한국건설의 위명을 잘 알고 있던 마구풀리 대통령은 한국 기업을 콕 집어 교량 건설 사업을 맡기게 됩니다. 이미 카중굴라 대교를 비롯해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한국건설 실력을 마구풀리 대통령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중국 기업들이 이 사업을 따기 위해 마구풀리 주변에 몰려들었으나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내치고 한국 기업을 최우선 협상자로 선정했죠. 총 연장 6.23km 도로 및 교량 건설이었고 GS건설이 총 건설 현장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완성도와 속도로 마구풀리 대통령에게 충격을 주었죠. 새롭게 짓는 대교의 건설 비용은 대략 1억 700만 달러, 한화로 128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 탄자니아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액수였는데요. 그러나 교량 건설 사업비 모두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지원하면서 탄자니아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주권국가를 무시하는 행동에 충격을 받았던 마구풀리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는 조건이었죠. EDCF로 들어간 돈은 탄자니아가 갚긴 해야 하지만 30년 동안 천천히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 역시 0.5% 수준으로 충분히 탄자니아 정부 예산 안에서 갚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한국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앞으로는 중국 자본을 받지 않고 한국과만 손을 잡기로 결정, 한국에게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의뢰한다고 할 정도였죠. 올해 완공된 뉴셀린더 대교는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완공된 대교가 탄자니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말하며 전망과 바닷바람을 보기 위해 일부러 걷는 이들이 있을 정도라고 보도했죠. 엄청난 돈을 투자해 탄자니아에 깊숙이 개입하려던 중국이 한국의 존재 덕분에 사업 수주에 실패하며 오히려 한국이 탄자니아에서 명성을 떨치게 도와준 셈인데요. 중국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일대에서 놀라운 업적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 중국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응원하며 동남아시아가 끝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미중 무역전쟁과 자유공산권 갈등에서 공식적으로 자유진영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로 인해 중국은 또 하나의 잠재적 파트너를 잃게 되었죠.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외교 실책이 크게 작용했다고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이 벌인 만행과 이로 인해 분노한 동남아, 그리고 중국과의 적대를 택한 동남아가 논의 중인 특단의 대책들.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전역에서 중국인들이 때 아닌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심지어 같은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에서까지 몇몇 중국인들이 공봉을 든 동남아 경찰들에 의해 줄줄이 포박, 연행되어 사람들이 다 보이는 광장에 무릎 꿇린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세안 국가들이 돌연 이 같은 중국인 탄압 정책을 펼치고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번 아세안 정례회의에서 중국과의 단교와 경제협력 중단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집중 취재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중국과의 단교는 예상된 결과라고 하죠.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은 그 일환으로 친중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화교들을 선제적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의결. 포박된 이들은 그 본보기로 추방되기 위해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동남아 거주 중국인 즉 화교들은 어안이 병병한 표정인데요. 지금까지 화교들의 자본을 이용해 경제를 운영해온 동남아 국가들이 돌연 화교들을 탄압하는 결정을 내리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에 포박된 화교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우리 자본 없이 잘 될 줄 아느냐라며 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포박된 화교들이 옥박지른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은 화교 자본 없이는 국가 운영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베트남의 언론사인 베트남 오버뷰의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한 화교들이 전체 자본의 80%를 소유. 지금까지 동남아 국가 경제는 화교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을 전면 퇴출시키도록 한 중국의 뼈아픈 실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콩강 협박 사건인데요.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하여 동남아 전체를 걸쳐 흐르는 동남아 국가들의 젖줄과도 같은 강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메콩강 상류 지역에 16개나 되는 댐을 건설하며 하류 지역이 완전히 말라붙어버리는 사건이 발생.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수산자원, 심지어 식수로 사용할 물줄기까지 완전히 사라져 동남아시아 전역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아세안이 중국의 만행에 적극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오히려 메콩강 하류 범람을 우리가 막아주니 감사하게 생각하라라며 향후 16개 댐 추가 건설을 발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아세안 국가들을 분노케 했죠. 이에 아세안 국가들은 아무리 항의해도 듣지 않고 협박을 일삼는 중국을 쫓아내기 위해 논의하게 된 겁니다. 중국의 횡포에 저항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초강수를 던져야만 했던 아세안.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아세안은 같은 회기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중단을 거론하며 급기야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을 모두 추방시키는 사안마저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동남아시아 자본 대부분은 화교들이 소유한 탓에 아세안 국가들이 이 같은 논의를 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의외라는 평가인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를 두고 외교적인 사안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성급한 판단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며 깊은 우려를 전했죠.
하지만 미국의 저명한 국제관계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이를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 진영과 중국을 필두로 한 공산 진영으로 다시 한번 나뉘고 있는 지금, 아세안은 자신들이 중간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깨닫고 중국과의 외교에서 매우 영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죠. 포린 어페어스의 분석대로 중국은 아세안의 초강수 대처에 매우 당황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3일 아세안을 찾아 중국은 아세안의 중심적 지위를 확고히 지지한다라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는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등 아세안을 무시하고 대립각을 세우기만 하던 그가 이례적으로 립서비스를 하고 나선 상황. 이를 통해 아세안이 채택한 이번 초강수 대처가 중국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처럼 아세안에게 외교적으로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는 모양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을 직접 파견해 이례적인 립서비스를 해줬음에도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책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중국 이내 또련 태도를 바꾸어 동남아시아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다시 보이고 나섰는데요. 중국 당국은 관영 언론 신화통신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 최근 아세안이 보이는 무례함은 금도를 넘었다. 소국이면 소국답게 대국에게 예의를 보여라라며 더 이상 중국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아세안을 공연히 비난하고 나섰죠. 사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압도적인 경제성장과 초강대국처럼 보이기 위한 전략 외교를 통해 큰 지지도를 확보했던 시진핑. 그러나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와 중국 내 다양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시진핑은 더 이상 중국인들에게 경제 성장이라는 허울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죠. 결국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애꿎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세안에서 중국 퇴출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차기 경제협력 대상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한국과 일본, 인도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세안에서 화교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기회를 한국이 잡아 새로운 번영 도화선이 되길 기원합니다. 중국과의 거래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탕 발린 미끼를 던지고 모든 걸 빼앗으려 드는 중국을 다 쫓아내고 진정한 상부상조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